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왕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2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삼성전자 영상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말에 예상했듯이요. 삼성전자가 갭상승으로 시작해주면서 장중 한때 19만 7,600원까지 도달을 해주고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해 주었습니다. 야, 진짜 이렇게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주분들께 축하드린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축하드릴 일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주말 사이에 나온 또 재밌는 뉴스들이 있었어요. 삼성전자 주가 어디까지 가나? 이 디램 왕자 1년 만에 재탈환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당연히 좋은 내용이겠죠? 이게 삼성전자의 상승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재료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분위기를 밀어줄 만한 호재들이 겹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이런 뉴스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미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판결에 관한 이슈들도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오늘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께 변동성을 가져다 줄 만한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죠. 네, 이 6,000피를 앞둔 코스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도 함께 살펴보면서 이번 주 삼성전자의 주가 더 나아가서 우리 삼성전자가 20만 전자를 이번 주에 돌파해 준다면 어디까지도 가볼 수 있을지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맞추면 저도 좋겠지만 저도 신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꼭대기 이 꼭지점 어디까지 갈지 이걸 맞춰드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지금 반도체의 업황이라든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거시경제적인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살펴보면서 삼성전자의 기술적인 부분들 차트랑 수급 그리고 외국인들의 동향까지도 전부 다 살펴보면서 오늘 삼성전자를 완벽히 해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바쁘신 만큼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딱 이것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거죠?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삼성전자 신고가 넘어서서 30만 전자까지 가보자 댓글로 30만 원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워낙 저도 자주 부탁드려서 민망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선배님들께서 구독이랑 좋아요 꾹꾹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 어떠한 비용 받지 않고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의 입장에선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려야지 또 힘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월요일 아침 산뜻하게 구독과 좋아요 30만 원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서 다른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도 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적어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삼성전자에 그 어떠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상방을 같이 쳐다봐 주시면서 응원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삼성전자를 개인분들께서 꽤나 많이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3거래일 동안 순매수세가 무려 1,500만 주 이상 들어왔어요. 그러면 혹여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떠한 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이제는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 물량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오셨던 추매를 감행하셨던 우리 다른 주주분들께서는 혹여나 이 조정에 겁먹고 투매 물량을 내보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투매를 하시지 않도록 제가 꽉 잡아 드릴 테니까요. 우리 선배님들은 그저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30만 원만 남겨주시면서 영상 시청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거 왜 큰 재료고 대단한 내용이다 라고 제가 호들갑을 떨고 있냐면 일단 시장은요 말보다는 어떤 걸 믿죠? 실적, 숫자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내용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삼성전자가 이제는 반도체를 그러니까 기존에 매출의 주된 요인이었던 이 레거시 메모리, 이 D램 얘네뿐만이 아니라 이 파운드리도 적자 회복할 거고 HBM도 양산할 거다 이렇게 말로만 나왔던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다시 1위를 탈환했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삼성전자 이제 진짜 회복이 되네. 이거 기대감으로만 존재했던 게 이제는 실제로 결과가 나오네. 이렇게 되면 뭐가 붙죠? 재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요. 이렇게 현재의 위치,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이 신호가 붙을 때 한 단계 더
상승 탄력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요즘 시장의 중심, 그러니까 이 DRAM 가격의 상승의 요인이 뭐죠? 네, 아시다시피 이 AI입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AI 생태계가 커질수록 반도체 사업에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거 왜 좋은 거냐면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체급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산 능력이 뒷받침돼주고, 그리고 기사 내용 통해서 확인했듯이 공급을 키워할 수 있다. 그리고 고객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가 더 안정적으로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싸움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좋은 내용 나왔네 라고 흘릴 게 아니라 이런 논리가 삼성전자에 잘 붙어준다라고 하면 중기적으로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이런 재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인데, 삼성전자가 항상 시장에서 이런 평가를 받았었죠. 메모리는 좋은데 이 파운드리는 아직 적자이지 않느냐. 근데 이제는 아시다시피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이 파운드리 쪽도요, 인증받고, 그리고 수주가 들어오고 이번 올해 4분기 예상보다 더 빠르게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내용들이 나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욱더 쉽게 올라가줄 수 있는 그동안의 요소로 작용했던 의심 요소들, 불안 요소들, 삼성전자의 주가 할인, 이런 요인들이 조금씩 거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삼성전자의 방금 나왔던 기사 기준으로 호재는 4가지 정도가 더 붙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DRAM 부분 1위 탈환했다. 그리고 AI 생태계 확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지금보다 더 많이요. 그리고 HBM이죠. 그동안 고배를 마셨던 HBM 쪽에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공급이 추가된다라고 했을 때 구글 쪽도 뚫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메모리와 더불어서 파운드리까지 삼성전자의 주가 할인 요인을 없애면서 더욱더 올라가줄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보자면 점유율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생태계 확장에 따른 수혜를 더욱더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공급 능력이 개선되면서 지금 구간에서도요, 시장이 생각하는 게 바뀐다. 이거 생각보다 더 갈 수 있겠는데? 이렇게도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올라간다고 무조건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요, 왜 오르는지 알고 우리가 들어가기 좋은 자리 찾아서 대응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어차피 갈 건데 재료를 모르고 들고 있으면 이렇게 조금만 조정이 나와도 흔들려서 겁나서 던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호재가 여러 개 나오고 있으면 조정이 나와도요, 삼성전자 어차피 저가 매수 들어와 줌으로써 다시 받쳐주는 힘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선배님들은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30만원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투심을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은 트럼프의 관세 위법이라는 판결 때문이겠죠. 이제는 정말 우리 코스피가 어쩌면 이번 주에 진짜 6,000포인트까지도 도달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국제적으로 국내 증시, 미국 증시 가릴 거 없이 이 리스크로 작용했던 트럼프의 관세라는 이 키워드가요,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시장 참여자들의 투심이 살아나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나스닥도 전부 다 상승 마감해줬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도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시작해주면서 주가를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시다시피 이런 관세 리스크가 해결되게 되면 삼성전자도 특히나 그렇고, 그리고 현대차가 관세로 인해서 좀 피해를 많이 봤었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25%가 될지 10%가 될지 15%가 될지 이거에 따라서 영업이익 매출액이요, 정말 수조 단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올해 초에도요, 이 관세 문제 가지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공장에 이전을 많이 하면서 미국 상무부 장관이 또 괴롭혔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던 대로요, 예상했던 대로 삼성전자가 월요일 아침부터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거죠. 트럼프의 관세가 위법이라 판결이 나온 게 또 마냥 기분 좋은 내용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에서 10%를 물리겠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지만 이 10%가 또 15%로 바뀌었어요. 자, 거기다가 아직은 안심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반도체는요, 일괄로 관세가 때리는 게 아니라 품목 관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상호관세에 위법했다라는 이슈랑은 결이 조금 달라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일단은 관세가 사라진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관세를 때리는 방식은 좀 바뀔 수도 있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번 판결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투심이 살아나는 이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반도체는 뭐죠? 자동차나 철광처럼 품목으로 때릴 수 있는 이런 카드가 남아있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 관세로 전면전에 타격을 받는 리스크는 약해졌지만 이 반도체 입장에선 따로 또 콕 집어서 마치 기사 내용처럼 핀셋으로 찝은 것 마냥 품목 관세로 구분돼서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집중해 주시고, 그러면 반도체가 어떤 식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 나와 있죠. 품목별 관세는 왜 그대로인가? 미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라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관세 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도 15% 현상 유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대미 투자를 지속해서 하고 있는 게 미국이 이 조항을 근거로 반도체에 품목 관세를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미국 쪽에서 반도체를 또 언급하면서 관세를 추가 인상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반도체 업종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추후에 미국에서 반도체 품목 관세를 인상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냐? 고객사들이 패턴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관세가 붙기 전에 미리 당겨서 주문을 왕창 하겠죠. 그리고 확정되면 잠깐 멈추고 그리고 다시 재고 조정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엔 실적이 당분간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은 그 다음 분기를 미리 보니까 불확실성이 생긴다라는 것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외국인과 기관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확실하게 좋은 것보다 애매하게 좋은 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판결은 반도체의 호재냐 악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 판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완화되는 부분적인 호재는 맞습니다. 근데 반도체 업종은 아직은 안심하기는 조금 일러요. 그래서 조건부로 호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주주분들은 어떤 걸 보셔야 되느냐?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이 첫 번째로 외국인들의 수급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겠죠. 이런 관세랑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의 뉴스가 나올 때 외국인이 줄이고 있는지 혹은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지 이거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국 쪽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상호관세 말고 반도체 품목관세 혹은 반도체 예외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 꾸준히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체크하면서 시장 상황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는요,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서 영상 꾸준히 시청해주시면서 댓글 30만원 작성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결국 근데 이런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거는 없지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한번 드려봤던 거고, 근데 또 이와 별개로 관세에 대한 이슈가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결국 지금 반도체는 이 AI 쪽 체인하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빅테크 이쪽에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쪽 주가가 버텨준다라고 하면요, 삼성전자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한국 시간으로 2월 26일 목요일 새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20만 전자를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미국과 이란의 이 지정 확정 리스크, 과연 진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근데 이거는 저는 확률이 낮다라고 봅니다. 전면전은 크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반도체 랠리가 지속적으로 브레이크 없이 올라가 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이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일각에선 이 매출의 총 이익률이 75%까지 안팎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 이거 솔직히 진짜 엄청 대단한 겁니다. 그동안에 이런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정말 드물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시장에 이 기업들에 대한 기준치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호실적을 내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대치 이상은 부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안 좋은 발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좀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경쟁사였던 이 AMD도 실적 발표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루 만에 17% 가까이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도 영향을 크게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아직 너무나도 좋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이 이 삼성전자가 빠졌다라고 하면 저가 매수가 쭉쭉 들어와 줍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혹여나 주가가 눌린다, 조정받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놀라서 던지실 필요 없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요즘에는 개인분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기관조차도 코스피 순매수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정받았을 때도 혹여나 우리가 놀라서 던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2월 초에 확인을 했죠. 한두 번이 아니고 이미 다 학습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거 나갑니다.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이램 1위를 탈환했다라는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자면 상호관세 10%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졌기 때문에 부분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품목 관세가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이 부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이번 주에 이 굵직한 이벤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앞두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이 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 매수 신규 매수는 어디서 잡아야 되는가, 이게 포인트겠죠.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30만원 한 번씩만 적어주시고요. 결국에 정답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던지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의 기준을 잡고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아시다시피 내가 이 삼성전자의 꼭대기에서 파는 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유명한 격언이 있죠. 무릎에 사서 어깨 정도에는 팔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20만 전자를 트라이 해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빠르게 뚫어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 부근에서 주가가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보시게 되면 이 상호관세가 정리됐다 라는 이 좋은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윗골이 달리면서 일단 살짝 눌려주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 20만 전자의 문턱은 아직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20만 전자를 가냐 못 가냐에 대한 이런 걱정은 우려는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이 목표 주가 자체를요 이제는 이 많은 증권사들에서도 일제히 목표 주가를 줄지어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적정 주가 평균 낸 거 보면 21만 6천 원이 나와 있어요. 지금 가까워 있어서 못 가는 거 아닌가? 라고 두려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또 고무적인 거는 뭐냐? 이 보수적인 증권사인 일본의 노무라에서도요 다른 증권사가 20만 전자, 22만 전자, 뭐 24만 전자 이렇게 외칠 때 혼자 16만 전자를 외쳤던 16만 전자를 불렀던 증권사입니다. 근데 얘네가 최근에 상향한 리포트를 보게 되면 29만 전자까지도 목표치를 내걸었어요. 거기다가 여기 또 좋은 내용들이 있죠. 이제는 D램뿐만 아니라 HBM, 이 파운드리도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의 요인에 들어가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만으로 작용했던 게 이제는 숫자로 찍히면서 진짜로 30만 전자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추매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 본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추매, 신규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시장 분위기 너무나 좋죠. 그리고 반도체 업황도 너무나 좋고 리스크도 적어도 악화될 일은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또 지금 영상 끄자마자 바로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된다. 제가 누차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판가름할 수 있는 단기적인 지침은 어떤 것이냐?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행동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 반도체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의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싶다, 혹은 매도 타점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결과를 보고 나서 행동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께서는 삼성전자의 상승 랠리 아직은 즐기셔야죠. 즐기면서 가져가시되,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아시겠지만 끝없이 올라가지는 못하죠. 뭐 주당 100만원, 200만원 이거는 뭐 언젠가는 가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 고점의 신호는 어디서 어떠한 신호들을 동반하면서 나올 수 있느냐,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볼 수 있겠느냐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려보자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삼성전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1월 달서부터 꾸준히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외국인들의 수급과는 무관하게 요즘은 개인분들과 이 기관 쪽의 수급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첫 번째 기준은 뭐냐? 이 삼성전자의 지속된 상승 랠리를 즐기시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에 재료가 있겠죠. HBM을 양산하게 되면서 하이닉스를 제치고 다시 1위를 탈환했다. 이런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지, 그리고 반도체 품목 관세가 지정이 되게 되는지,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과의 전쟁 리스크가 잠잠해지는지,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삼성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 이 코스피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파생 쪽도 있죠. 선물이랑 옵션.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오늘도 한번 볼까요? 한때 이 선물 쪽에서 누적 매도세가 거의 3조 4천억까지도 찍혔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3조가량을 매수세로 전환해주면서 회복하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옵션 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그래도 아직은 이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이 콜옵션 쪽보다는 더 우세하다라고 보이고는 있지만, 콜옵션 쪽에서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사실 앞전에는 이런 시장 상황들, 그리고 이런 차트, 수급,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재료들까지 복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저번에 이 단기 고점이 형성됐던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죠. 바로 11월 이때 초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올라왔던 이 주가 상승의 배경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단 말이죠. 근데 10월 30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가 급증하게 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단기 고점을 한번 찍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도하시고 차익 실현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거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말로만 했다 말씀드렸다라고 하시면 안 믿으시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 잠깐 보여드려 봐야겠죠. 여기 화면 왼쪽에 잠깐 집중해서 보시면 핸드폰이 하나 생겼을 겁니다. 이거 왜 보여드리냐? 항상 말로만 고점에 대해서 언급해드렸다라고 하면 또 안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단체 문자 메시지로 안내드리는 내용을 보낼 때 제 업무용 핸드폰에도 같이 보내기 때문에 그 내역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내역을 간단하게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이 날짜랑 어떻게 언급드렸었는지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25년 11월 3일날 삼성전자 매도 타점 11만원 부근에서 안내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서 확인해 보면 자, 삼성전자 11월 7일에도 한번 말씀드렸네요. 삼성전자 매수가 97,000원 부근에서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한 번 더 비중이 적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11월 25일날 삼성전자 매수가 99,000원 부근에서 안내를 한 번 더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혹여나 우리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영상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제가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다 보면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또 소요가 됩니다. 제가 아무리 빨리빨리 한다라고 해도 어쨌든 시간은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같이 급변하는 장세에서 적어도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무료로요 이렇게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필요하다, 혹은 한 번씩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대로 단체 문자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삼성전자의 매수 매도 구간들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한 번씩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요즘 장이 너무나 어려워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어떠한 큰 변동성을 줄 만한 이런 이벤트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런 거 하나하나 찾아보고 확인해 보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단체 문자 통해서 삼성전자 혹여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 나왔다라고 했을 땐 마찬가지로 단체 문자처럼 그런 의견 안내드려 볼 거고요. 그리고 비중을 더 실어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다시 돌아가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30만원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010-9630-2563번으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 상관없이 문자는 언제든지 주셔도 괜찮습니다만 전화는 안 받을 겁니다. 전화는 주시 마시고요.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구나 라고 확인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후속주라고도 있는데 이 후속주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삼성전자 아시다시피 중장기 포트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든 싫든 길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랬을 때 우리 주주분들께 단기간에 재미 볼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가져온 종목이 바로 오늘 종목이고요. 저는 이 텐베거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생각 드시면 오늘 오후에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금술이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는요, 아시다시피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삼성전자가 항상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거든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오게 되면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미친듯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사이클이 끝나게 됨과 동시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죠. 그래서 코로나 때도 아시다시피 이 캐시카우, 소위 말한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이런 하락이 있었을까요?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주가도 떨어지고요, 매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선 거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 건데, 이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한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 전장 사업까지도 인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삼성전자의 올해 M&A 중심은요, 전장이랑 로봇이구나 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 힌트가 나왔죠. 이 삼성전자의 주요 인수합병 리스트에서 로봇 사업도 이미 인수를 해놨고 전장 사업도 인수를 해놨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을 꾸려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혹여나 이 사업을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이 해당 기업, 대상 기업은요, 추후에 인수합병이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라면 정답은 바로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해서 설명드려보자면 딱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인수한 로봇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로봇의 완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죠. 다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ADAS 사업,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생기게 되는 공통적인 이 공백 구간을 메꿔줄 수 있는 이 해당 기업이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겠죠. 자, 거기다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 중인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다 보니까 로봇 사업에도 필요하고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니 인수합병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돈 냄새를 맡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어마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이요,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가진 종목이 있었죠.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인수했던 종목, 눈치 빠른 보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얘네 주가가 바닥 17,000원에서 최근에 얼마까지 갔죠? 78만원까지도 올라가 주었습니다. 그러면 40배가 넘는 진짜 엄청 대단한 상승이 나와준 것도 맞기는 해요. 근데 솔직히 누가 여기서 잡아서 여기까지 가져가겠습니까?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영역이기는 하죠. 근데 딱 잘라서 놓고 보면 이 정도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지켜보면서 보수적으로 한 10배거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혹여나
인수합병이 불발된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도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딱 한 300만 원만 템베거 달성하게 되면 얼마죠?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요. 포트에 구성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남겨주시면 된다고요?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황금소리 준비한 템베거 인수합병 후보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릴 거고요. 지금 저도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빨리 잡으시면 받으실수록 좋겠죠. 그래서 혹여나 아직 안 보내신 분 계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30만 남겨주시고요. 010-9630-2563번으로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체 문자 통해서 이 실시간 대응 문자와 함께 방금 말씀드렸던 이 템베거 인수합병 후보 종목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요. 오늘 오후장에서라도 내용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